자, 교재는 517페이지 공판기일 절차입니다. 자, 개서를 보게 되면 순서가 나와 있죠. 이 순서를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모두 절차, 그 다음에 사실심리 절차, 판결선고 절차. 이 모두 절차할 때 이 두자가 머리 두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사소송에서 제1회 공판 절차에서 처음으로 행해지는 경우를 뭐라 그래요? 절차를 이 모두 절차라고 합니다. 이 순서를 좀 잘 봐두셔야 돼요. 자, 맨 처음에 있는 것이 진술거부권 고지이고요. 이것이 끝나게 되면 인정신문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검사가 한마디 하고요. 피고인이 한마디 하고요. 마지막에 재판장이 쟁점을 정리하게 되죠. 여기서 요 1번, 2번 순서를 잘 봐두셔야 돼요. 진술거부권 고지가 제일 먼저 있다. 그 다음에 인정신문이다.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이 모두 절차가 모두 끝나게 되면 이제 사실심리 절차를 하게 되는데요. 증거조사가 맨 먼저 있고 이 증거조사가 끝난 다음에 피고인 신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증거조사가 피고인 신문보다 먼저 있다는 것을 봐두셔야 돼요. 이것도 기출문제. 됐죠? 자, 그러면 모두 절차부터 봅니다. 자, 1번 진술거부권 고지. 이것은 우리 맨 앞에서 진술거부권 고지 할 때 공부한 적이 있어요. 자, 보면 피고인은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해서 진술을 거부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재판장이 미리 다 고지를 해 주어야만 되죠. 그쵸? 자, 그 밑에 규칙에 나와 있죠. 재판장은 보세요. 인정신문을 하기 전에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자, 보시게 되면 인정신문에 대해서도 진술 거부할 수 있다. 그쵸? 그러니까 인정신문 하기 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쵸? 인정신문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진술거부를 가능하다. 우리 어디서 배웠어요? 페이지 384페이지에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올라가 보시게 되면 진술거부권 고지제도가 1번이고 이것 다음에 인정신문이 이루어진다. 아시겠죠? 자, 인정신문 갑니다. 자, 인정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동일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말하게 되는데 방금 설명드린 대로 이 인정신문에 대해서도 뭐가 가능하다? 묵비권, 즉 진술거부권 행사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좀 가볼게요. 재판장은 피고인의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 그 다음에 직업 등을 물어서 틀림없음을 확인해야 된다. 자, 넘겨보시고. 자, 이제 검사 모두 진술 나왔네요. 각주 가볼까요? 각주? 검사의 모두 진술은 1심에서만 필요합니다. 항소심이라든지 상고심에서는 이것이 필요가 없고요. 자, 올라가 보시면 검사는 공소장에 의해서 공소사실, 죄명, 적용법조를 낭독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필요적. 생략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빨간색을 들어서 낭독할 수 있다 하면 틀려요. 낭독하여야 한다. 시험 몇 번 나왔어요. 일단 끊고 다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검사에게 공소요지 진술하게 할 수가 있는데 시험은 그 앞에 거 낭독하여야 한다.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그 네 번째, 피고인의 모두 진술. 피고인은 검사 모두 진술이 끝난 뒤에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를 진술하여야 한다. 돼 있고 역시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때는 뭐 이런 것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겠죠. 자, 2항 가보시면 역시 이익되는 사실 등을 진술할 수가 있다. 자, 규칙에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검사의 모두 진술 절차를 마친 후에 피고인에게 누가? 재판장이 물어보죠. 당신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 물어야 되겠죠. 이때 피고인 변호인은 공소에 관한 의견이라든지 그 밖에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가 있습니다. 자, 됐고 내용 볼게요. 자, 1번 읽어보시고 2번 보면 피고인은 모두 진술을 통해서 관할 이전 신청, 기피 신청, 국선 변호인 신청 등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3번 체크하시고 우리 토지관할 때 배운 적 있어요. 토지관할 위반 신청이라든지 공소장 부본 송달에 대한 이의 신청이라든지 제1회 공판기일 유예기간 우리 제1회 공판기일 유예기간이 며칠이었죠? 5일이었죠. 5일 5일이었는데 이 5일을 주지 않았다는 것 이 5일 기간을 나한테 주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적어도 2단계까지는 해야 돼요. 2단계까지. 2단계까지는 해야 되는데 만약 2단계에서까지 안 했다. 그러면 하자가 치유돼 버립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5번 재판장의 쟁점 정리네요. 재판장은 피고인의 모두 진술이 끝났잖아요. 그랬을 때 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예요. 자, CF 검사에게 아니에요. 검사가 아니라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쟁점 정리를 위해서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고요. 자, 2항 증거조사를 하기에 앞서서 검사 및 변호인으로 하여금 공소사실 증명과 관련된 주장 및 입증 계획을 진술하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항은 출제가 없고 1항만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피고인의 모두 진술이 끝난 다음에 피고인에게 물어보는 거지. 피고인 측에 물어보는 거지. 피고인의 모두 진술이 끝난 다음에 검사에게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됐고, 그 다음에 밑에 사실심리 절차 가볼게요. 자, 사실심리 절차 첫 번째 하는 것이 뭐예요? 증거조사입니다. 증거조사. 자, 밑에 쭉 내려오시면 주체가 누구죠? 주체가 법원입니다. 법원 밑줄 보시고. 따라서 수사기관은 주체가 아니다. 자, 됐죠? 자, 시기가 중요한데요. 자, 밑에 조문을 가보게 되면요. 이 증거조사는 287조가 끝난 후에 한다 그랬어요. 그럼 287조가 어디 있어요? 이 위에 있잖아요. 그쵸? 그쵸? 쟁점 정리. 이 쟁점 정리가 끝난 다음에 한다. 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위에 올라가 보면 제가 자세히 적어놨어요. 재판장의 쟁점 정리, 검사, 변호인,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 절차가 끝난 후에 바로 실시가 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온 적이 있는데 CF 하시고 피고인 신문 종료 후 하면 틀려요. 종료 후에 하는 것이 아니라 방금 보았듯이 모두 절차 중에 마지막 단계, 모두 절차에서 마지막 단계, 즉 재판장의 쟁점 정리 등이 끝났을 때 바로 실시한다. 이렇게 나와줘야 됩니다. 자, 어디서 하나요? 공판기일에 공판장에서 이루어지게 되죠. 나머지는 몰라도 돼요. 이런 건 몰라도 됩니다. 자, 두 가지가 있어요. 증거조사에는 당사자 신청에 의한 경우가 있고 법원의 직권에 의한 경우가 있는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2번 증거조사 개시 나와 있죠? 1번에 신청 나와 있고요.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뭐가 나와 있어요? 직권이 나와 있어요. 자, 올라가 보시면 자, 누가 하나요? 자, 밑줄 가보세요. 검사, 피고인, 변호인 밑줄짝. 밑에 범죄 피해자도 할 수 있어요. 범죄 피해자도 할 수 있다는 걸 잘 봐두셔야 돼요. 즉 피해자가 법정에 나가서 꼭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꼭 할 말이 있다. 그래서 피해자는 자신에 대해 증인신문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신청권자가 검사, 피고인, 변호인, 그 다음에 피해자까지 가능하다. 됐죠? 자, 시기에는 제한이 없는데 2번이 잘 나와요. 2번 체크하시고. 자, 2번. 자, 검사, 피고인, 변호인이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함으로써 공판 완결을 지연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는 지연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는 직권이라든지 신청에 따라서 결정으로 이를 뭐 할 수 있다? 각하할 수 있다. 출제 잘 되니까 봐두세요. 다시 한번. 증거소자 신청 시기에는 제한이 없는데 자, 이 신청권자 측에서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함으로써 공판 지연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는 직권이나 신청에 따라서 각하할 수 있다는 것을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잘 나와요. 자, 신청 순서인데요. 맨 먼저 누가 신청하나요? 검사예요. 검사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이게 끝난 후에 피고인 측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한다. 순서 바꾸면 틀려요. 그래서 출제가 잘 되기 때문에 검사에다 색깔 칠하시고 검사가 먼저 한다. 먼저. 밑에 각주 이런 건 필요 없습니다. 밑에 각주는 그냥 참고로 봐두시고 보지 마세요. 자, 그 다음
밑에 규칙 나와 있죠. 자, 법원 또는 판사에 대한 신청, 기타 진술은 서면 밑줄 그시고 곳을 밑줄 그시고. 자, 그 다음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 밑입니다. 자, 검사, 피고인, 변호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필요한 증거를 일괄 신청해야 된다. 일괄 신청입니다. 출제 잘 돼요. 자, 그 다음 밑에 조문에서 출제가 잘 되었던 것이 1번이 1항 출제가 된 적이 있고 3항이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자, 검사, 피고인, 변호인이 증거 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그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의 관계를 여기서 그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의 관계를 뭐라 그래요? 입증 취지. 이 입증 취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만 한다. 자, 서류나 물건의 일부에 대한 증거 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그 증거로 할 부분을 특정해서 명시하여야 합니다. 이것도 시험 나온 적이 있었고, 그래서 시험 나온 걸 제가 말씀드리면, 자, 메뉴에 나와 있는 요 각하 부분 있죠. 이게 제일 출제가 많이 되었고요. 검사가 먼저 한다는 것이 출제가 많이 되었어요. 두 가지를 받으셔야 돼요. 이 두 가지 조문. 이 두 가지 조문이 출제가 제일 많이 되었다. 그 다음에 된 것이 요 일괄 신청하는 거 출제가 된 적이 여러 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1항, 3항이 각각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보셔도 되고 안 봐도 되고. 자, 됐죠? 자, 다음 페이지 또 넘어갈게요. 자, 직권 갑니다. 자, 법원은 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가 있는데, 자, 나머지 건 보지 마시고, 자, 밑에 보호 충성 나와 있죠? 1번 체크하시고. 이 직권에 따른 증거조사는 당사자 신청에 의한 증거조사에 대해서 뭐다? 보충적이다. 보충적. 즉, 당사자 입증 활동이 불충분할 경우에 성명권에 의해서 입증을 촉구하고 그것으로도 부족할 때에 한해서 마지막에 직권 증거조사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자, 밑에 판에도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직권 증거조사 나와 있는데 보충적 후견적 견지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쵸? 의무적으로 증거조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봤습니다. 됐죠? 자, 다음 가볼게요. 자, 이제 증거 결정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신청에 의해서 또는 직권에 의해서 증거조사를 개시를 했다면 이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자, 법원은 294조 및 294조 2의 증거 신청에 대해서는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그 294조가 페이지 520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거기 맨 위에 1번에, 그쵸? 검사, 피고인, 변호인이 신청권자일 때, 그 다음에 피해자도 신청권자일 때, 이렇게 신청이 이루어지게 되면 법원은 결정을 해줘야 한다고요. 자, 이 신청의 채택 여부는 뭐다? 자유재량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밑에 판례 별표 쳐보시고, 빨간색으로 재량이다 동그라미 치시고, 재량이기 때문에 법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취지하에서 밑에 판례 보시면 다 이해가 됩니다. 자, 볼까요? 원심이 피고인이 신청한 증거들에 대해서 증거조사를 안 했대요. 안 했다 하더라도 뭐다? 위법이 아니다. 그쵸? 위법이 아니다. 굳이 밑줄 안 그어도 되겠죠? 그쵸? 자, 증거조사를 한 바가 없다 하더라도 위법이라고 할 수가 없다. 자, 그 다음 직권으로 취소했다 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다. 그 다음 피고인이 제출한 상업일지와 금전출납부에 대해서 증거조사를 한 바가 없대요. 그래도 위법이 아니라고요. 그 다음 피고인이 철회해야 한 증인을 법원이 직권으로 신문하고 이를 체증하였다 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다. 전부 다 내 맘이다. 내 맘이다. 하고 안 하고는 다 내 맘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요 5가지가 다 같은 취지인데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 나머지는 전부 다 요거에 대한 예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절차 볼게요. 자, 절차에서 요 1항이 출제가 잘 돼요. 자, 법원이 이 증거 결정을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의 의견을 들어야만 한다가 아니에요. 들을 수가 있다. 들을 수가 있다. 이것이 출제가 여러 번 되었기 때문에 색깔칠 하세요. 어떻게 나온다고요? 들어야 한다 하면 틀려요. 의무적 아니에요. 자, 됐고 나머지 것들 읽어보시고요. 안 읽어봐도 되지만
시험은 1항밖에 나오지 않지만 나머지는 그냥 쭉 건너뛰겠습니다. 자, 그 다음 134조 4항도 출제가 잘 돼요. 체크하시고. 자, 법원이 증거 신청을 어떻게 돼요? 기각하거나 각하하거나 결정을 보류했을 때는 밑에 증거 신청인으로부터 당해 증거 서류, 증거물을 제출받아서는 안 돼요. 안 된다. 요거 잘 나와요. 제출받아야 한다 하면 틀려요. 요것도 출제가 잘 되기 때문에 색깔 칠해버릴게요. 자, 밑에 팔라 갑니다. 당사자 증거 신청에 대한 법원의 채택 여부 결정은 밑에 이의 신청을 하는 외에는 달리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이의 신청할 수 있다 그랬죠? 이의 신청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불복이 안 된대요. 불복이 안 된다. 여기서 요 이의 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다 하는 거예요? 이 이의 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당해 법원에 하는 거예요. 당해 법원. 당해 법원에 하는 것이고 불복은 어디다 하는 거예요? 불복은 상급법에 하는 거잖아요. 상급법원에. 상급법원에 하는 것인데 어떤 종류로 하죠? 항소나 상고를 통해서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항소나 상고 방법으로는 불복할 수가 없고 당해 법원에 대해서 이의 신청만이 가능하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리고 요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요 이의 신청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의 신청을 하는 이유가 자, 끄집어내세요. 이것은 법령 위반. 법령 위반이 있을 때에 하는 거예요. 법령 위반이 있을 때 하는 것이다. 이 얘기가 어디 나와 있는가 하면 다음 페이지 나와 있어요. 다음 페이지. 32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법령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서만 이 신청을 할 수가 있다는 것.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나오니까 일단 필기만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실시 볼게요. 자, 조사 순서 나와 있죠? 요 1항, 2항, 3항 출제 잘 됩니다. 자, 먼저 법원은 검사가 신청한 증거를 조사한 후에 이게 끝나면 그 다음 건 누굴 거예요? 피고인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를 조사해요. 그 순서가 앞 페이지에 나와 있잖아. 어디지? 520페이지 가보세요. 520페이지 중간에 신청 순서 나와 있잖아요. 검사가 먼저 신청했잖아요. 그쵸? 검사가 먼저 신청하고 그리고 나서 피고인 변호인이 신청했잖아요. 검사가 먼저 신청했기 때문에 조사도 뭐다? 검사가 먼저 신청했기 때문에 그것부터 먼저 조사하겠다. 이런 말이. 다시 원위치 하세요. 법원은 이 조사가 끝난 후에 직권으로 결정한 증거를 조사한다. 자,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검사 거 먼저. 이게 끝나면 피고인 변호인이 신청한 거. 이게 끝나면 마지막에 직권으로 조사하는 거. 그쵸?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쵸? 근데 법원은 이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이 1항 및 2항의 자, 보세요. 보세요. 요 1항, 2항의 순서라 그랬잖아요. 응? 요 1항 및 2항의 순서잖아요. 그러니까 요 1항과 2항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검사하고 피고인 변호인 요걸 1항에서 검사 거와 피고인 변호인 거를 요걸 바꾸는 게 아니라 이걸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지금 1항과 2항을 바꾼다 했으니까 뭐 어떻게 바꾸겠다는 거예요? 직권으로 조사하는 것을 먼저 하고 그쵸? 이게 먼저라는 거죠. 먼저이고 그 다음에 1항으로 올라가서 검사가 신청한 거 끝나면 그 다음에 피고인 측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2항이 먼저 오고 2항이 끝난 다음에 1항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순서를 내 마음대로 바꾸겠다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변경할 수 없다고 하면 틀리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거 규칙 나와 있는데 이것도 시험 나옵니다. 자, 뭐뭐에 따라 증거할 수 있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서류가 피고인의 자백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 범죄 사실에 관한 다른 증거를
조사한 후에 이를 조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색깔 표시가 후자라고 되어 있죠? 후자 동그라미 쳐보시고. 이걸 전으로 하면 틀려요. 전 하면 틀려요. 즉 다른 증거를 조사하기 전에 일을 한다 하면 틀려요. 그래서 색깔 칠하세요. 자, 왜 피고인의 자백 진술을 내용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증거를 조사한 후에 가장 마지막에 할까? 이거를 아니 마지막에 할 수밖에 없지. 이 피고인의 자백을 먼저 듣게 되면 나머지 증거 조사는 대충 할 거 아니, 그쵸? 자백을 받아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럴 우려가 있기 때문에 피고인 자백 진술 내용을 할 때는 뭐다? 가장 마지막에 한다, 이런 말. 마지막에 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범죄 사실에 대한 다른 증거를 조사한 후에 이를 조사해야 된다. 이 후자를 전자로 바꿔서 출제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어떨 때? 자백 같은 경우를 할 때. 자, 조문 다 출제가 잘 됩니다. 맨 위에 거 조문 이거 출제 잘 되고, 밑에 조문 출제가 잘 되고, 이거 후자 잘 되고요.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 조사 방식 볼게요. 자, 증거 서류는 어떻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증거물은 어떻게 하는지가 나와 있죠. 방식이. 자, 그러면 먼저 올라가서 1항. 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서류를 조사했을 때에는 신청인이 이를 낭독하고요. 법원이 직권으로, 다시 한번 1항 가보세요. 1항이 신청이잖아요. 신청에 따라, 즉 검사가 신청했는지 피고인 측에서 신청했는지 그 신청을 했을 때는 그 신청인이 낭독하고요. 직권으로 했을 때는 소지인 또는 재판장이 낭독합니다. 그 다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내용을 고지하는 방법을 할 수 있고요. 재판장이 할 수도 있지만 사무관에게 대신하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적절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증거서류를 제시하여 열람하는 방식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증거물은 어떻게 할까요? 증거물은 역시 마찬가지로 신청에 따를 때는 역시 신청인이 이를 제시하고요. 직권으로 조사할 때는 역시 소지인 또는 재판장이 제시해야 돼요. 제시하는 방법을 한다. 재판장이 해도 되지만 사무관으로 대신하게 할 수 있어요. 판례 갑니다. 이 판례 별표 쳐보시고. 그럼 증거물인 서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증거물인 서면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자, 증거물인 서면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증거 서류의 조사 방식인 낭독 내용 고지, 열람 절차, 그 다음에 증거물의 조사 방식인 제시 절차. 아니, 봐봐요. 증거 서류 있고 증거물 있잖아요. 증거 서류가 어디 있어요? 증거 서류가 앞 페이지 나와 있잖아요. 이 앞 페이지 증거 서류, 그쵸? 증거 서류에서 여기 지금 낭독하고 있고, 그쵸? 낭독, 그 밑에 내용 고지, 여기 낭독, 여기 내용 고지, 그쵸? 그 다음에 열람, 여기 열람, 이렇게 낭독, 증거 서류는 낭독, 내용 고지, 열람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증거물은 어떻게 한대? 증거물은 여기 여기 제시, 그쵸? 제시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증거 서류는 뭐다? 낭독, 내용 고지, 열람. 증거물은 제시. 이런 절차가 빨간색으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 여기까지가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밑에 하나, 둘, 셋, 요건 출제가 거의 안 되었고, 제가 지금 읽은, 자, 세 번째, 네 번째 줄 잘 봐두셔야 돼요. 증거물인 서면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낭독, 내용 고지, 열람 절차 플러스 제시 절차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게 출제가 여러 번 되었다고요.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거 읽어보시고. 자, 그 밑에 이거 한번 볼까요?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피고인 의견이네요. 자, 밑에 조문. 재판장은 이 피고인에게 각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밑에 증거조사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만 합니다. 이거 의무적입니다. 의무적. 누구에게 해요? 피고인에게 하는 거지. 요 검사의 의견을 묻지 않아요. 피고인의 의견을 묻는 거예요. 자, 이 증거조사는 뭐다? 간이 공판 절차에서는 허용되지가 않는다. 자, 다음. 자, 이의신청 나와 있죠? 자, 검사, 피고인, 변호인은 증거조사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고, 그 이의신청을 했다면 법원은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쵸? 여기랑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 결정은 즉시 해야 돼요. 즉시 해야 된다. 즉시. 이의신청은 즉시 한다. 자, 됐죠? 뭐 3일 후에 한다, 5일 후에 한다, 이딴 식하면 틀려요. 즉시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의신청할 수 있다 했잖아요. 증거조사에 대해서는 이의신청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쵸? 이 부분 관련해서 쭉 내려보세요. 사유 별표 쳐보세요. 지금 조문 보세요. 296조 1항이잖아요. 그럼 이 부분이잖아요. 그쵸? 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이죠.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은 법령 위반 밑줄 동그라미 1번, 상당하지 아니함 밑줄 동그라미 2번을 이유로 하여 일을 할 수가 있다. 아시겠죠? 끊으세요. 즉,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은 외우셔야 돼요.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령 위반, 그 다음에 상당하지 아니함. 요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거 색깔 칠하면 안 되겠네요. 여러분 따라 할 테니까. 자, 요게 뭐다? 요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령 위반과 상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하여 할 수가 있는데, 자, 그 다음, 여기 295조는 뭔가요? 295조. 295조의 결정에 의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쵸? 이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이 522페이지 가봐요. 522페이지. 여기죠. 여기 295조. 그쵸? 295조. 즉, 법원은 294, 294조 이 증거신청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 증거신청. 이거 증거신청이죠. 이건 증거신청이죠.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된다. 여기서 요 증거신청입니다. 그쵸? 그래서 요 증거신청이란 말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쭉 와보시게 되면 요 295조가 뭐라고요? 증거신청이라 증거신청. 이 증거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령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한해서만 할 수 있다. 동그라미 1번이에요. 동그라미 1번. 증거신청은 법령 위반이다. 그래서 요거를 색깔 칠할게요. 이건 요 색깔로 할게요. 법령 위반. 증거신청은 법령 위반이 된다. 근데 뭐라고요? 여기 증거조사는 법령 위반 상당하지 아니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증거신청이 법령 위반이죠. 그쵸? 그러면 앞에 한번 가보세요. 이거 풀었어? 여기. 이게 증거신청이에요. 증거신청이죠. 증거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은 뭐라고요? 이의신청은 여기 밑에 적어놨죠. 법령 위반에 한한다. 됐고, 시험은 이게 나온다고요. 시험은 이게 나온다고요. 자, 이렇게 하면 틀려요. 자, 이 증거신청에 따른 이의신청은 이렇게 하면 틀리다고요. 1번 또는 2번 이렇게도 틀리지만 이 법령 위반이란 말 대신에 이 2번을 적어요. 2번을 적는다니까. 어떻게? 그 결정이 상당하지 아니함.
이렇게 하면 틀리라고. 이 결정이 상당하지 아니한 때에 하나여 상당하지 아니한 때에 하나여만 할 수 있다? 틀려요. 아시겠지? 법령 위반 잘 받으셔야 돼요. 제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다시 올라가서 이제 그러면 지울게요. 자, 여기 이의신청 다시 왔죠? 이의신청. 이의신청의 대상은 모든 절차와 처분에 대해서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증거신청뿐만 아니라 증거결정, 증거조사의 순서와 방법, 증거능력의 유무 등을 불문하고 또는 법원의 행위뿐만 아니라 소송관계 행위에 대해서까지 모두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모든에다가 검은색으로 동그라미 치면 돼요. 이 동그라미 2번도 출제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밑줄 한번 가본 겁니다. 자, 시기와 방법, 개개의 행위 또는 처분 또는 결정이 있을 때마다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고 역시 즉시 해야 된다. 규칙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규칙. 그리고 이의신청은 서면 또는 구술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 결정 묻기 결정. 자, 기각결정이 있고 인용결정이 있어요.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그 각하결정은 앞에서 했죠. 자, 규칙 1항입니다. 시기에 늦은 이의신청. 그 다음에 소송 지연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명백한 이의신청은 역시 기각해야 된다. 그 돼 있네요. 일단 끊고요. 자, 근데 이 시기에 늦은 이의신청이 중요한 사항이네요. 동그라미 쳐보세요. 을 대상으로 했을 때에는 시기에 늦다는 것만을 이유로 해서는 기각이 안 돼요. 기각에는 안 된다. 기각한다 그러면 틀려요. 이것도 출제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14년도 일반 경찰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자, 나머지는 읽어놔 볼까요? 이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는 결정으로 기각하고요.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는 그쵸? 뭐뭐등 상하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 즉 인용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됐고 다음 페이지. 자, 이것도 출제가 잘 되니까 체크 한번 해볼게요.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가 증거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한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 이유 있다. 꼭 인정할 때는 그 증거의 전부 일부를 배제입니다. 배제 미실 것이고 배제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한다는 것이죠. 배제하는 것이지 다시 증거조사한다 그러면 틀려요. 이렇게 출제가 된 적도 있어요. 다시 한번. 증거조사 마친 증거가 증거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는 어떻게 한다? 배제한다. 배제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다시 증거조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불복 말씀드렸죠? 항고 안 된다 그랬어요. 항고가 안 된다. 항고가 안 된다. 그러면 또다시 이의신청할 수 있을까? 또다시 이의신청도 안 돼요. 이의신청은 딱 한 번밖에 안 돼요. 딱 한 번밖에 안 돼요. 이 이의신청을 또 받아주게 되면 재판이 안 끝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항고 안 되고 이의신청 안 되고 이의신청은 딱 한 번밖에 안 되고 됐습니다. 자, 피고인 신문 갑니다. 자, 피고인 신문. 자, 순서 볼게요. 이것도 중요해요. 이것도 중요하니까 체크하시고. 자, 검사 또는 피고인은 증거조사 종료한 후에 순서대로 합니다. 순서대로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검사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변호인이 나중에 하고 그런 말입니다. 일단 끊고 재판장은요.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이를 허가할 수 있고 재판장은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역시 피고인을 신문할 수가 있어요. 그럼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는 것이 누구죠? 검사, 변호인, 재판장이죠. 재판장. 그리고 밑에 161조 2호부터 1항 3항까지는 5항은 이 1항의 신문에 준용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1항부터 3항까지 5항은 어디에 있을까? 여기 밑에 있잖아요. 밑에. 그러니까 요 1항, 2항, 3항, 5항은 여기에 준용됩니다. 이거 할 때 피고인 신문할 때 준용된다고요. 읽어볼게요. 증인은 신청한 검사, 변호인, 피고인이 먼저 이를 신문하고
그쵸? 먼저 하죠. 증인 신청은 증인은 신청한 검사, 변호인, 피고인 순서대로 합니다. 그리고 재판장은 이 사람들의 신문이 끝난 뒤에 할 수가 있는데 사망 보면 재판장은 필요한 인정할 때는 어느 때나 신문할 수 있고 순서도 변경할 수 있어. 지 꼴리는 대로 할 수 있어. 재판장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검사, 변호인은 순서를 정해놓지만 판사는 언제든지 끼워넣을 수 있다. 지 멋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합의부원은 재판장에 고하고 할 수 있고요. 이건 쉬워요. 방법. 읽어보시면 됩니다. 어디 앉고 뭐 강요, 유도신문이 금지가 되는 것은 뭐 당연하죠. 자, 그 다음 거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재판장은 피고인이 어느 재정인 앞에서 충분히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람을 퇴정하게 하고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것도 나온 적이 있었고. 자, 신뢰관계인 동석은 우리 배운 적이 있어요. 이건 어디서 배웠는가 하면 이 조문이 페이지 100페이지 나와 있어요. 100페이지. 100페이지에서 본 적이 있어요. 자, 간단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재판장 또는 법관은 피고인을 신문할 때 다음 하나 해당할 때는 직권이라든지 신청에 따라서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 할 수 있다가 시험이 잘 나온다 그랬죠? 그쵸? 여기 잘 나온다 그랬어요. 신체적, 정신적 장애. 그쵸? 연령, 성병, 국적 등을 고려해서 심리적 안정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필요할 때. 그쵸? 장애, 그 다음에 안정. 장애, 안정 등일 때 신뢰 관계인을 동석하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요 색깔 칠하시고요. 자, 나머지 거 읽어보시고요. 자, 마지막에 최종 변론 가볼게요. 자,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순서가 검사, 피고인, 변호인 순서대로입니다. 자, 밑에 피고인 신문과 증거조사가 종료됐을 때 검사는 사실과 법률 적용에 관해서 의견을 진술할 수가 있는데 일단 끊고 만약 검사가 불출석하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는 공소장에 기재된 사항에 대해서 검사 의견 진술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검사는 사실과 법령 정의에 관해서 의견을 진술하는데 이를 논고라 하고 이 가운데 양형에 관한 검사 의견을 뭐라 불러요? 구형. 피고인은 징역 5년에 처한다. 검사 구형 내리죠. 구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건 시험 안 나와요. 조문만 좀 봐두시고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시험은 이거죠. 요 2번하고 밑에 3번이에요. 3번 시험 나오는 것은 법원은 검사 구형에 구속되지 않아요. 그냥 참고사항일 뿐이에요. 참고사항. 심지어는 구형을 초과하는 형을 때릴 수도 있어요. 깐깐한 판사 만나면요. 자, 밑에 팔라 볼게요. 이제 나와있죠. 의견 진술에 불과할 뿐이다. 이게. 법원은 그 의견에 구속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구속받지 않는다. 그래서 검사 구형에 포함되지 아니한 벌금형을 때렸다 할지라도 위법이 아니다. 밑에 것도 나와있죠. 검사가 양형에 관한 의견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했든 안 했든 상관없어요. 어차피 내가 네 말 고지기 듣지 않을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검사 구형은 의견 진술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원은 그 의견에 구속받지가 않는다. 이런 말. 자, 그 다음 검사 의견 진술이 없다 하더라도 몰수나 추징을 때릴 수가 있을까? 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왜? 있으나 만한 거니까. 그쵸? 의견 진술에 불과하니까. 있다 하더라도 의견 진술에 불과할 뿐이니까 얼마든지 몰수징이 가능하다. 자, 그럼 밑에 3번 봅니다. 이거 한번 체크해 볼까요? 검사에게 의견 진술 이 기회조차도 부여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위법입니다. 그렇죠? 기회는 주라 이거. 기회는 주라. 기회는 주고 네가 의견 진술을 할 것인지 아닐지는 그건 네 재량이라는 거예요. 검사에게 의견 진술 기회가 부여되었음에도 검사가 의견 진술을 하지 않았다면 그건 무효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판례가 밑에 나와 있죠? 이거 별표 치시고. 자, 여기서 검사에게 의견 진술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주어졌으면 됐다는 거예요. 자, 검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진술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무효는 아니다. 그쵸? 그래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이 아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피고인 최후 진술입니다. 재판장은 검사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랬죠. 여기서 이 과자의 과, 밑이 아니고 과입니다. 그쵸? 피고인과, 그쵸? 피고인과. 그래서 판례가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거. 모두에다가 색깔칠하세요. 자, 마지막에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 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이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그야말로 위반이다. 그쵸? 다음 페이지. 피고인의 변호인이 공판기일 통지서를 받고서도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근데 출석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변호인 없이 변론 종결했다 하더라도 변호인에게 변론 기회 주었잖아요. 공판기일 통지를 주었는데 받았다는 말은 법원 측에서 변호인에게 변론 기회를 주었다고 보는 거지. 주었다고 보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주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 틀려요. 자, 시간 제한 나왔네요. 자, 본질적인 권리를 해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그 의견 진술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이거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제한할 수 없다 하면 틀려요. 제한 가능하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판결 선고 절차네요. 자, 합의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합의 비공개. 그쵸? 자, 그 밑에 요거 배웠어요. 앞에서. 반복하는 거예요. 페이지 458에서 배웠어요. 자, 판결 선고는 변론 종결한 기일에 한다. 이걸 뭐라 불렀어요? 직일선고. 직일선고의 원칙이다. 다음 날이 아니라 그날 바로 선고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따로 선고 날짜를 잡을 수가 있어요. 따로. 자, 따로 선고 날짜를 잡을 수가 있는데 밑에 사망 가봐. 사망. 그 따로 선고 날짜를 잡을 수가 있는데 이 날짜는 변론 종결 후에 14일이죠. 14일 동그라미 내로 지정되어야 한다. 자, 다음. 자,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판결을 선고할 때는 판결을 선고했잖아요. 판결을 선고했을 때는 선고 후 5일입니다. 5일 내에 판결서를 작성해야 돼요. 숫자 잘 받으셔야 돼요. 14일 5일. 소촉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소촉법에는 1심 같은 경우에는 6개월. 그쵸? 항소심, 상고심 같은 경우에는 4개월 내에 해야 된다. 선고. 약식명령 같은 경우에는 14일 내에 한다. 숫자 받으시라고요. 자, 다음 선고네. 선고. 공판정에서 재판서에 의한다. 그쵸? 밑에 재판선고 고지는 재판장이 하죠. 밑에 훈계도 할 수 있어요. 형을 선고할 때 재판장은 상소할 기관하고 상소할 법원을 고지합니다. 심리는 비공개라 할지라도 선고는 반드시 공개해야 돼요. 다 배웠던 거예요. 검사. 공판 선고 판결 선고일에는 출석 없이 개정할 수가 있어요. 다만 2회 이상 받고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판결만 선고할 때는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는 것도 배웠고, 피고는 원칙적으로 출석해야 됩니다. 피고는 원칙적으로. 근데 예외가 있네요. 피고인이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허가 없이 퇴정했을 때, 질서 유지를 위했을 때는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는 것 있고, 뭐 나머지는 앞에 건 다 봤죠? 그쵸? 529페이지부터 530페이지까지는 우리 앞에서 봤기 때문에 뭐 그다지 어려운 거 없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